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8세,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방을 정리하던 중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0년치 일기장,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두셨던 1970년 2월 15일, 시집 온 지 이틀째, 오늘도 시어머니에게 맞았다. 뺨을 3개 맞았다. 아프다. 1985년, 오늘 며느리가 시집 왔다. 예쁘고 착하다. 잘해줘야지. 1987년, 오늘도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다. 왜 나는 다정하게 못할까? 2015년, 며느리가 나를 돌봐준다. 고맙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온다. 영희야, 미안하다. 4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국화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향년 88세.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상주 며느리분이시죠? 고인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복도 많으셨어요. 며느리 복.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복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보였나요? 40년. 시어머니와 함께 산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무표정한 얼굴, 살아생전에도 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슬프지 않을까? 옆에서 남편 민수가 훌쩍였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우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나는 4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정말 그랬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음식간이 안 맞네.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해? 며느리가 왜 이렇게 게으르니?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시어머니는 불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시어머니께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구나. 그때부터 저는 그냥 견뎠습니다.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1년 1년을.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해방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다 돌아가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딸 지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울지도 않으시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지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아요. 지민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심했는지 나도 다 봤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제 마음을 아는구나. 아들 지훈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고마워, 지훈아.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영정 앞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정말 미워하셨을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40년 동안 제가 계속 물어온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셨으니까. 다음 날 아침, 장례식 이틀째, 더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시어머니 친구분들, 이웃들. 며느리가 정말 잘했어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에이, 아니에요. 아니긴요. 다들 알아요.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효자. 그 말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효자. 나는 효자였을까? 형식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게 효인가요? 오후가 되어서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대.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딸 지민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자.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옷들, 한복, 평상복, 외출복. 하나하나 꺼내며 봤습니다. 이 옷은 명절 때 입으시던 거네. 이건 병원 가실 때. 옷 하나하나에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에 손이 닿았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뭐지? 상자를 내렸습니다. 나무 상자. 꽤 무거웠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 보는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책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들. 여러 권, 10권도 넘어 보였습니다. 일기장? 지민이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 시어머니의 필체. 와, 할머니가 일기를 쓰셨구나. 그러게, 저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봤습니다. 1970-197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 시어머니가 시집 오신 해네.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0년 2월 14일. 오늘 시집을 왔다. 두렵다. 시어머니가 무섭게 생기셨다. 잘할 수 있을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구나. 당연한 사실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70년 2월 15일. 첫날부터 혼났다. 아침 식사 준비가 늦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다. 무서웠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970년 2월 20일. 오늘도 혼났다. 빨래를 제대로 못했다고. 손등을 맞았다. 아프다. 친정에 가고 싶다. 1970년 3월 5일. 시어머니가 밥을 안 주신다. 내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안 했다고. 배가 고프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지민이 다른 일기장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할머니가 정말 힘들게 사셨나 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미워했던 시어머니. 그분도 한때는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힘든 며느리였다는 것. 엄마, 이거 다 읽어봐요. 응. 하지만 지금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이런 일기를 남기신 걸까? 상자 안을 다시 봤습니다. 일기장이 10권도 넘었습니다. 표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970-1975, 1976-1980, 1981-1985 쭉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일기장 2020-2024 올해까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일기를 쓰셨구나. 50년이 넘는 세월.
그 세월이 이 일기장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읽어봐요. 읽어도 될까? 할머니가 남기신 거잖아요. 우리가 읽으라고 남기신 거 아닐까요? 지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읽으라고 남기신 거겠지.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일기를 읽으면 제가 모르던 시어머니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40년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준비가 됐을까?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오신 걸까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읽어야겠어.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겠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첫 번째 일기장을 폈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 시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이었습니다. 맞고 굶고 모욕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셨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밤새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1970년대 시어머니의 일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970년 4월 10일. 오늘 시어머니가 나를 또 때리셨다. 국이 짜다고. 뺨을 3개 맞았다. 귀에서 소리가 났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만 한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1970년 6월 1일. 임신을 했다. 기쁘지만 두렵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하신다.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1970년 12월 15일. 아들을 낳았다. 민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다. 아들을 낳아서 겨우 인정받는 것 같다. 슬프다. 민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태어났을 때 이런 일이.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5년 3월 2일. 시집 온 지 벌써 5년. 오늘도 시어머니께 혼났다. 설거지를 깨끗하게 안 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건 제가 평생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이 느끼셨던 거였습니다. 다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6-1980. 1978년 10월 1일. 드디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부분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왜 슬프지 않을까? 오히려 해방된 것 같다. 장례식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며느리가 왜 안 오나? 나도 알고 싶다. 왜 눈물이 안 나는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며칠 전 내 모습이잖아.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저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았구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나도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될까? 며느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어머니가 될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다르게 살고 싶으셨구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밤새 뭐 했소? 안 주무시고. 이거 봐요.
일기장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쓰신 거요? 네. 나도 몰랐소. 어머니가 이런 일을.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딸 지민과 아들 지훈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밤새 일기 읽으셨어요? 응. 어땠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잡해. 그럴 것 같아요. 지민이 다른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1981년부터 1985년 거예요. 엄마 시집 온 해가 1985년이잖아요. 그래. 지민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엄마 이야기 나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지민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며느리를 처음 만났다. 이영희. 민수가 데려온 여자.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아가씨다. 예쁘고 착하게 생겼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 기쁘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엄마를 예쁘고 착하다고. 그럴 리가. 하지만 일기장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일기를 받아 읽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10일. 오늘 결혼식이었다. 며느리가 한복을 입으니 더 예뻤다. 우리 집에 좋은 며느리가 왔다. 잘 대해줘야지. 잘 대해주려고 하셨다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걸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5년 5월 12일. 며느리의 첫 아침 식사. 며느리가 차린 밥상. 맛을 봤다. 간이 좀 안 맞는다. 내 입맛과는 다르다.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나는 며느리에게 간이 안 맞네라고 말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아, 나는 왜 또 이런 말을 했을까? 맛있다고 하고 싶었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간이 안 맞네였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와 똑같다. 변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르게 말하고 싶으셨다고? 계속 읽었습니다. 1985년 5월 20일. 며느리가 청소를 했다. 열심히 한 것 같다. 하지만 구석구석은 안 닦였다. 나는 또 혼을 냈다.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하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칭찬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일기장 곳곳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칭찬하고 싶다. 잘해주고 싶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차갑다. 왜일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 저는 일기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나는 4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어요. 나도요. 나도 어머니를 몰랐소. 지민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1987년이에요. 1987년. 제가 첫 아이를 낳은 해였습니다. 1987년 5월 3일.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 지민이. 정말 예쁜 아기다. 손녀를 안아보니 가슴이 뛴다. 며느리가 힘들게 낳았다.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여기서 멈췄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으셨다고. 하지만 다음 문장. 하지만 나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해버렸다.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순간적으로 우리 시어머니 목소리가 나왔다. 며느리가 돌아서는데 어깨가 떨렸다. 운 것 같다. 미안하다, 영희야. 그 순간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출산 후 병상에서 힘들게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한 첫마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나는 시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없구나.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안해 하셨던 거였습니다. 엄마, 지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셨나 봐요. 응, 더 읽었습니다. 1987년 5월 10일. 며느리가 나를 피한다.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친다. 내가 상처를 준 것 같다.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온다. 우리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다. 나도 어떻게 사과하는지 모르겠다. 1990년 1월 1일. 새해다. 올해는 며느리에게 잘해줘야지. 다정하게 대해야지. 작심한다. 1990년 1월 5일. 또 실패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데 자꾸 잔소리가 나온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한숨이 나온다. 나는 변할 수 없는 걸까?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다. 하지만 실패한다. 자책한다. 다시 시도한다. 또 실패한다. 일기장 곳곳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제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안에만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0일. 며느리가 아프다. 독감이라고 한다. 걱정된다. 간호를 해주고 싶은데 어색하다. 괜찮아? 라고 물으니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 내가 얼마나 차가웠으면 이렇게 놀랄까. 죄책감이 든다. 20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사왔다. 온 가족이 함께 먹었다. 며느리가 나한테 케이크 한 조각을 건넸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달아서 안 먹으라고 했다. 며느리가 조용히 케이크를 치웠다. 나는 왜 이럴까? 사실 먹고 싶었는데. 2005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며느리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나야말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못하셨던 거였습니다. 2010년 9월 1일. 며느리와 15년째 같이 산다. 아직도 어색하다. 며느리도 나를 불편해한다. 느껴진다. 내 잘못이다. 내가 처음부터 잘해줬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2015년 6월 20일. 며느리가 나를 돌봐준다.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도 데려다주고 약도 챙겨주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온다. 대신 됐어. 내가 할게라고 말한다. 며느리가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나도 나 자신이 싫다. 저는 그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약을 챙겨드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됐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거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겠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 다음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20-2024 마지막 일기장.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일기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로운 10년이 시작됐다. 나는 이제 84세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며느리가 나를 돌봐준다. 35년을 함께 살았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다. 올해는 꼭 말해야지. 영희야, 고맙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오늘 며느리가 내 약을 챙겨줬다. 매일 챙겨준다. 정말 고맙다. 고맙다고 말하려다 또 됐어라고 했다. 나는 85세가 됐는데도 변하지 못한다. 한심하다. 2021년 3월 15일. 요즘 며느리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다. 나 때문이다. 내가 며느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다. 2023년 1월 1일. 올해는 꼭 며느리에게 잘해야지. 더 늦기 전에.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기 전에 며느리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 손주들이 왔다. 지민이랑 지훈이. 다들 컸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했다. 맛있었다. 맛있다고 말하려다 그저 그래라고 했다. 며느리가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왜 이럴까? 86세가 됐는데도 못 고친다. 2024년 3월 15일. 병원에 갔다. 의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검사 결과가 안 좋다고 한다. 폐암이라고. 오래 못 산다고. 며느리한테 말해야 하는데 말하기가 어렵다. 폐가 될까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이셨다고? 2024년 6월 1일. 몸이 많이 안 좋다. 기침도 많이 나고 숨쉬기도 힘들다. 며느리가 걱정한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나는 괜찮아라고 했다. 사실은 안 괜찮은데. 2024년 8월 20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며느리에게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2024년 9월 10일. 용기가 안 난다. 40년을 차갑게 대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말하나? 며느리가 믿을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마지막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손을 떨며 넘겼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오늘 의사가 말했다. 며칠 못 산다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며느리 영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하지만 입이 안 떨어진다. 평생 연습 안 한 말들이다. 그래서 이 일기를 남긴다. 언젠가 며느리가 읽어주길 바란다.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4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다. 나는 내가 시집온 첫날부터 너를 딸처럼 사랑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나도 한때 며느리였다.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10년을 살았다. 그 상처가 나를 바꿔놨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결국 똑같이 됐다. 너한테 똑같이 했다.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40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다줘서, 약 챙겨줘서, 맛있는 음식 해줘서,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오래 못 살았을 거다.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너는 훌륭한 며느리였다.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다. 내 딸. 사랑한다. 진심으로. 마지막 줄. 영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부탁이다. 일기장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40년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영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용서, 용서라니요, 어머니.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보니 저도 시어머니도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대물림의 피해자,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도 일기 읽었어. 다른 것들도. 남편 앞에 일기장 여러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는지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인데 어머니를 전혀 몰랐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방관만 했어. 중립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였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40년 동안 당신을 혼자 힘들게 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당신 편이 돼줘야 했어.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어머니와 부딪히기 싫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처음 듣는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를 부르셨어. 네. 어머니가 민수야라고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못된 시어머니였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40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냥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라고만 했어. 진심인 줄 몰랐어. 어머니가 평소에 표현을 안 하셔서 당신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전해줬어야 했어. 어머니 말씀을 당신한테.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달랐을 텐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딸 지민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응. 저도 일기 더 읽어봤어요. 지민이 1985년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1985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록이 있어요. 엄마 신혼 첫 해. 읽어볼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5월 15일. 며느리가 시집 온 지 5일째. 며느리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한다. 정말 부지런하다. 대학까지 나온 아가씨가 이렇게 살림을 잘할 줄 몰랐다. 우리 민수가 행복할 것 같다. 제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1985년 6월 1일. 며느리가 시장을 보고 왔다. 장을 참 알뜰하게 본다. 나보다 나은 것 같다. 며느리를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이건 왜 샀어? 비싼데라고 말해버렸다. 며느리가 죄송해요라고 했다. 미안하다, 영희야. 1985년 7월 10일.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다. 걱정됐다. 약을 사다 주고 싶었는데 어색했다. 그냥 약 먹으라고만 했다. 며느리가 내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주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 매일매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작은 일상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1985년 9월 15일. 추석이다. 며느리가 차례 음식을 준비했다. 나와 함께. 며느리 손이 참 빠르다. 전도 잘 붙이고. 칭찬하고 싶었는데 모양이 좀 이상한 애라고 했다. 며느리가 다시 할게요라고 했다. 왜 나는 칭찬을 못할까? 1985년 11월 20일.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정말 기쁘다. 손주가 생긴다. 며느리한테 축하해.
몸조리 잘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 낳아야 해라고 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또 실수했다. 1985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며느리와 함께 산 지 8개월. 나는 며느리한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했다. 새해에는 잘해야지. 꼭. 하지만 새해에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6년 1월 5일. 새해 결심을 했지만 벌써 깼다. 오늘 아침 며느리가 늦게 일어났다. 임신 중이라 피곤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라고 했다. 며느리가 죄송해요라고 하며 서둘러 움직였다. 미안하다. 푹 쉬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잘해주고 싶다, 실패한다, 자책한다, 다시 시도한다, 또 실패한다. 일기장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1987년 5월 3일.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 손녀 지민이. 정말 예쁘다. 며느리가 힘들게 낳았다. 며느리 손을 잡고 수고했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였다. 며느리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혼자서. 그날을 저는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출산 후 병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힘들게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나는 딸을 낳아서 실망스러운 며느리구나.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혼자 우셨던 거였습니다. 1987년 5월 10일. 며느리가 나를 피한다. 눈도 안 마주친다. 내가 상처를 준 걸 안다.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나한테 사과 한 번 안 했다. 나는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1987년 5월 20일. 며느리한테 다가가려고 했다. 미안해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피했다. 나를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무섭나 보다. 나도 한때 시어머니가 무서웠다. 이제 나도 그런 시어머니가 됐다. 계속 읽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세월이 흘렀지만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하셨습니다.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온 가족이 모였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맛있다고 말하려다 그저 그래라고 했다. 며느리가 고개만 끄덕였다. 표정이 없었다. 며느리도 나를 포기한 것 같다. 2001년 3월 1일. 며느리와 산지 16년. 우리는 여전히 어색하다. 며느리가 말을 거는데 나는 짧게 대답한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6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201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손주들이 왔다. 지민이랑 지훈이.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다. 며느리가 나한테 어머니 맛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응이라고만 대답했다. 정말 맛있어.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40년 동안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2018년 6월 10일. 나는 이제 82세다. 늙었다. 며느리도 58세가 됐다. 며느리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다.
내가 그 주름을 만들었다. 며느리의 젊음을 빼앗았다. 미안하다. 2020년 5월 5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다. 며느리가 나를 돌봐준다.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고맙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온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일한다. 표정이 없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멀까? 마지막 몇 년 일기를 읽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다. 86세가 됐다. 며느리는 62세. 우리 둘 다 늙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며느리에게 꼭 말해야 한다.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 며느리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형식적인 말투였다. 나는 알았어라고만 했다. 너도 건강해,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2024년 3월 15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폐암 말기. 시한부라고 한다. 며느리한테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또 희생할 것 같다. 40년 동안 충분히 희생했는데 2024년 6월 1일 몸이 많이 안 좋다. 며느리가 눈치챘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나는 괜찮아라고 했다. 며느리가 얼굴이 안 좋으세요라고 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며느리가 나를 걱정한다. 40년 동안 미워했을 텐데. 고맙다. 2024년 9월 10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의사가 한 달이라고 했다. 며느리에게 말해야 한다. 하지만 용기가 안 난다. 40년을 차갑게 대했는데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면 믿을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나를 정말 이해해 줄까? 그리고 마지막 일기. 2024년 10월 20일. 마지막이다. 내일이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며느리에게 직접 말할 용기가 없다. 그래서 이 일기를 남긴다. 영희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온 가족이 조용했습니다. 남편, 지민, 지훈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아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너희들은 몰랐을 거야. 저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무서웠어요. 나도 그랬어.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시나? 그게 화났어요. 나도 화났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화가 났어. 서운했고 억울했고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싶었어. 엄마. 하지만 이제 알았어. 어머니도 똑같이 힘드셨다는 거. 어머니도 피해자셨다는 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어. 그래요. 저는 일어나서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이제는 그 무표정한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표현하고 싶었는데 못하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40년 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어머니도 힘드셨는데 저는 제 마음만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시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다시 읽었습니다. 영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일기장에 작은 메모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요. 아니, 용서할 게 없어요.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저도 사랑해요. 메모지를 일기장에 끼워 놓았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는 이걸 보지 못하겠지만 제 마음은 전해졌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시어머니를 산소에 모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시어머니가 계시던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기장들을 상자에 다시 담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안 계시는구나.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네,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예요? 남편이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비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늘 중립이라고 생각했어.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고. 그게 현명한 거라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립이 아니었어. 도망이었어.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당신, 어머니가 당신한테 차갑게 대할 때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상처받는 걸.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머니가 무서웠어. 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희생시켰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울면서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해?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잖아라고. 기억했습니다. 결혼 1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남편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편도 안 들어. 중립이야.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었습니다. 중립? 중립이 뭐가 중요해? 나는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데. 그때 당신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어. 당신한테 가서 위로해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졌어. 왜냐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머니 편을 들자니 당신이 서러울 것 같고, 당신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더 비겁한 거 아니었어요? 맞아. 비겁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가장 편한 길을 택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미움받지 않고 당신한테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 당신. 하지만 그건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둔 거였어. 40년 동안.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힘드셨겠네요. 뭐,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당신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일기를 읽고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었다는 거. 하지만 나는 당신이 비겁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를 부르셨어. 일주일 전에요? 응.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이었어. 남편이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나를 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내 아내 영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40년 동안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고맙다고도 전해줘. 40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오래 못 살았을 거라고. 어머니가. 나는 그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라고만 했어. 그냥 병원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어. 진심인 줄 몰랐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민수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좀 더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해. 내가 아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겠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나는 그때 충격받았어.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당신이 외로웠던 것도, 내가 비겁했던 것도. 남편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겠습니다. 어머니라고만 대답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어. 어머니는 당신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으셨던 거야. 하지만 용기가 안 나셔서 나한테 부탁하신 거였어. 그런데 당신은. 나는 전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왜냐하면 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는 정말 바보였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저는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여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어머니 마음도 당신 마음도.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산소에 다시 갈까? 지금요? 응. 어머니한테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우리는 차를 타고 산소로 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시어머니 산소. 새로 만든 비석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민수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몰라주고 아내 마음도 몰라주고 40년 동안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며느리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약속드립니다. 제 아내를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가 못해주신 것,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영희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40년 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어머니도 힘드셨는데 저는 제 마음만 생각했어요. 산소 앞에 놓인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일기 읽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늘 저를 생각하셨다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요.
아니,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대물림의 피해자. 국화 한 송이를 꺾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요. 진심으로.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시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영희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야? 이제부터는 당신 편이 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아들 지훈이가 곧 결혼한다고 했지? 네. 새 며느리가 오면 나는 좋은 시아버지가 되겠어. 그리고 당신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겠어. 어머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우리는 다르게 살자고.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집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평생 몇 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또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해 쓴 부분을 찾아 읽었습니다. 1985년 7월 10일. 민수가 며느리와 결혼했다. 민수는 착한 아들이다. 하지만 조금 소극적이다. 아내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텐데 며느리가 외로워 보인다. 1995년 8월 20일. 오늘 며느리와 민수가 다퉜다. 며느리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민수는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들아, 아내한테 가서 위로해줘야지. 왜 그냥 있니? 2010년 3월 15일. 민수가 50세가 됐다. 아직도 아내와 나 사이에서 눈치만 본다. 아들아, 좀 더 용기를 내렴. 아내 편을 들어줘라. 시어머니는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비겁함도 제 외로움도. 2024년 10월 13일. 민수를 불러서 말했다. 내 아내 편을 들어줘라. 40년 동안 혼자 힘들게 했잖니. 민수가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남편은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잘할 수 있게. 일기장을 덮고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2024년 11월 1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다. 40년 오해가 풀렸다. 어머니를 이제야 이해했다. 그리고 남편과도 제대로 대화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려 한다. 다르게 살려고.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매일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50년치 일기. 한 장 한 장 넘기며 시어머니의 인생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저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당신이요? 응. 배우고 싶어. 요리.
남편이 처음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나?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남편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했지? 네. 이번 주말에 예비 며느리 데리고 온대. 인사시킨다고. 그래요? 이름이 수연이래. 어떻게 맞이할까? 남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대해줘야죠. 손님으로. 그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맞이했을 때 쓴 일기들. 1985년 3월 15일. 며느리를 처음 만났다. 예쁘고 착하게 생겼다. 잘해줘야지. 하지만 그 다음 일기들. 1985년 5월 12일. 오늘도 며느리한테 차갑게 대했다. 왜 나는 다정하게 못할까? 1985년 6월 1일. 며느리를 칭찬하고 싶은데 잔소리만 나온다. 반복되는 실수들. 어머니도 잘하고 싶으셨는데 방법을 모르셨던 거야. 그렇다면 저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나도 어머니처럼 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연이 데리고 갈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어서 와라. 엄마,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수연이 긴장 많이 해요. 알았어. 편하게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 청소를 하고 과일을 씻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님 대접 제대로 해야지.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긴장한 표정.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수연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오, 수연 씨?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편하게 있어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수연이는 여전히 긴장해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일과 차를 내왔습니다. 여기 과일 좀 먹어요.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먹더니 맛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해요. 아, 그래요? 무슨 디자인이요? 인테리어 디자인이요, 어머님. 그렇구나. 어려운 일 하네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대화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별거 없지만 먹어요. 와,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수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수연 씨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입에 맞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이의 가족 이야기, 취미, 지훈이와 어떻게 만났는지,
수연 씨는 평소에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저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뭘 잘 만들어요? 파스타 같은 양식이요. 한식은 서툴러서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연이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아니야. 제가 얼른 말렸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거잖아요. 앉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연 씨는 지훈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게요. 수연 씨는 편하게 쉬세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연이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 같네.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연 씨, 커피 마실래요? 아니면 차? 커피 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내왔습니다. 함께 앉아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 우리 지훈이가 좀 모자란 데가 많아요. 아니에요.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수연이가 지훈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지훈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수연 씨 부모님도 결혼 찬성하시죠? 네,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 부모님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벌써?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수연이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너무 감사하고 천만에요. 다음에 또 와요. 네, 꼭 다시 올게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땠어? 착한 아이 같아요. 그치?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근데 왜? 제가 잘한 건가 모르겠어요. 너무 딱딱했나?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손님으로 정중하게 대해줬잖아. 하지만 시어머니처럼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차갑게 대한 게 아니라 정중하게 대한 거야. 그게 맞아. 남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오늘 예비 며느리 수연이를 처음 만났다. 착하고 예쁜 아이다. 우리 지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손님으로 정성껏 대접했다. 나는 잘한 걸까? 어머니, 제가 제대로 한 건가요? 일기를 쓰다가 시어머니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쓴 일기. 찾아서 다시 읽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며느리를 처음 만났다. 이영희.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아가씨. 예쁘고 착하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다. 기쁘다. 제가 오늘 느낀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지만 다음 일기들. 1985년 5월 12일. 며느리가 시집왔다. 오늘부터 한 집에 산다. 잘해줘야지. 하지만 어떻게? 1985년 5월 15일.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간이 안 맞았다. 나는 간이 안 맞네라고 말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왜 나는 고맙다고 못했을까? 저는 시어머니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 지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제 수연 씨 만났다며? 응, 만났어. 어땠어요? 착한 아이 같더라.
엄마가 잘 대해주셨어요? 손님으로 정성껏 대접했지. 다행이다. 엄마, 너무 며느리 대하듯이 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알아.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리고 엄마, 할머니처럼 되지 마세요. 노력하고 있어. 나도 나중에 시집가면 시어머니 만날 텐데 엄마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 보고 배우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시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찾아 읽었습니다. 1990년 3월 10일. 오늘 책을 읽었다. 좋은 시어머니 되는 법. 그런데 실천이 안 된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1995년 5월 5일. 며느리에게 잘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칭찬? 포옹? 그런 걸 평생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2000년 8월 15일. 텔레비전에서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는 시어머니를 봤다. 부럽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무엇이 다른 걸까? 시어머니도 방법을 몰라 고민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0일. 깨달았다. 내가 못하는 이유는 연습을 안 해서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 입에서 나올 리가 없다. 연습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연습.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연습이 필요해. 저도 평생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할 말 연습. 1. 수고했어요. 2. 고마워요. 3. 잘했어요. 4. 걱정하지 마세요. 5. 편하게 해요. 6. 천천히 배우면 돼요. 7. 괜찮아요.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제게는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다시 수고했어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또다시 수고했어요.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제 모습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여보, 뭐해? 연습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할 말. 그래, 나도 연습할까? 당신도 해요. 좋은 시아버지 되려면 우리는 함께 연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할 따뜻한 말들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오늘 며느리에게 할 말을 연습했다. 어색하고 어렵다. 하지만 해야 한다.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머니, 제가 배우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배우고 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와 수연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청첩장, 예식장, 신혼집. 바쁜 시간이었지만 저는 조금씩 불안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손님으로 대하지만 결혼하면 며느리가 됩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이가 혼자 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왔어요. 오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수연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혼자 오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를 내왔습니다. 여기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신혼집 가구 배치 상의 드리려고 왔어요.
아, 그래요? 수연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화면을 봤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배치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좋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하지만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저 소파 위치가 좀, 그리고 식탁은 저기보다 여기가 낫지 않나?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근데 소파를 저기 놓으면 순간 멈췄습니다. 아니야. 참아야 해. 신혼집은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소파를 저기 놓으면 어떠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수연 씨 생각대로 하세요. 혹시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좋아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나 봅니다. 수연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이, 신혼집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불편했습니다. 저렇게 배치하면 동선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참아야지. 시간이 흘러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수연 씨, 저녁 먹고 가요. 괜찮아요, 어머님. 집에 가서. 아니에요. 혼자 온 건데 밥은 먹고 가야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찌개와 반찬들을. 여기 앉아요.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천천히 배우면 돼요. 결혼하고 나서 잘할 수 있을까요? 요리. 수연이가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오빠가 어머님 음식에 익숙해서 제 음식은 맛없다고 할까봐. 그럴 리 없어요. 지훈이가 그런 애 아니에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수연이 음식을 잘 먹을까? 내 음식에 익숙한데. 식사가 끝나고 수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요. 수연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수연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세게 틀었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그릇을 닦는데 스펀지를 잘못 쓰고 있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릇이 긁혀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참아야 해. 하지만 수연이가 제 비싼 접시를 들었습니다. 미끄러운 손으로. 수연 씨, 조심. 그 순간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 수연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얼른 부엌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접시. 제가 아끼던 접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수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물을 세게 틀면 당연히 미끄럽지. 입이 열렸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설거지할 줄도 모르면서 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님.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접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선물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접시를 깨뜨렸을 때 왜 조심하지 않았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수연 씨, 일어나요. 어머님, 괜찮아요. 물건이 뭐가 중요해요.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됐어요. 이제 그만 가봐요. 늦었어요. 하지만 가봐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가 됐구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울면서 수연이한테 화를 냈어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깨진 접시를 봤습니다. 아, 어머니가 주신 접시. 내가 시어머니처럼 화를 냈어요. 수연이가 울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나는 다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똑같아요.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인데. 하지만 수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던 모습, 제가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를 찾아 읽었습니다. 1985년 6월 10일. 오늘 며느리가 접시를 깼다. 나는 화를 냈다. 며느리가 울었다. 집에 와서 후회했다. 왜 나는 화를 낸 걸까? 접시보다 며느리가 더 소중한데.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았습니다. 1985년 6월 11일.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어제 그렇게 화를 냈는데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나를 피한다. 당연하다. 다음 페이지. 1985년 6월 15일. 며느리가 여전히 나를 피한다. 식사 시간에도 눈을 안 마주친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사과할 용기가 안 난다.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도 시어머니처럼 됩니다. 수연이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색하게 지낼 것입니다. 안 돼. 나는 다르게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훈아, 어제 수연 씨한테 엄마가 실수했어. 뭐?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어젯밤 많이 울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미움받았다고. 결혼하면 어떡하냐고. 지훈아, 엄마, 할머니처럼 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수연이한테 직접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수연 씨한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같이 갈까? 아니요. 혼자 가야죠. 제가 한 일이니까. 오후에 수연이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아직 신혼집 이사 전이라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연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이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어제 미안했어요. 네, 제가 실수했어요. 접시 깨진 거 가지고 화를 냈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조심했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머님, 고개 드세요. 저는요,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결국 똑같이 행동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시어머니도 저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40년 전에.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런데 제가 수연 씨한테 똑같이 했어요. 어머님, 수연 씨, 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물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데. 제가 화부터 냈어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수연 씨,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 제가 실수하면 수연 씨가 말해줘요.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제가 고칠게요. 정말요? 네.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제 시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님. 설거지도 잘 배우고 조심하고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행이다. 수연 씨가 용서해줘서.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말자. 참아야 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해.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 큰 실수를 했다. 수연이에게 화를 냈다. 시어머니처럼. 하지만 바로 사과했다. 시어머니는 40년 동안 사과하지 못하셨지만 나는 다음 날 바로 갔다. 이게 다른 점이다. 나는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 끊어야 한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지훈이와 수연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신랑 측 대기실로 갔습니다. 지훈이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정말 멋있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행복하게 살아라. 응. 엄마도 수연이한테 잘해줘. 그럼 당연하지.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장 행진곡이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며느리.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말씀, 서약, 반지 교환. 그리고 절.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께 큰 절 올리겠습니다. 지훈이와 수연이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랑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 복이 많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 복.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수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왜 수연 씨? 이거 드리려고요. 수연이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편지? 네. 제 마음을 담았어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네. 사랑해요, 어머님. 수연이가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수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수연이가 준 봉투를 펼쳤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손글씨,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 저 김수연입니다. 오늘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까지 많이 떨렸어요. 시집살이 잘할 수 있을까? 어머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 어머님 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정말 긴장했었어요. 친구들한테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며느리 힘들다고. 그래서 어머님도 그러실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손님으로 정성껏 대접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물론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죠. 제가 접시를 깨뜨렸을 때 어머님이 화를 내셨죠.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역시 시어머니는 무섭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어머님이 제 집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사과하시러. 그때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걸 처음 봤어요. 친구들 이야기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어머님이 고개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실 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저를 배려하고 계시구나. 어머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그 후로 저는 어머님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가족. 아니, 제 두 번째 엄마. 어머님, 저 약속드릴게요.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할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요리도 서툴고 집안일도 어설프죠. 하지만 배울게요. 천천히. 그리고 오빠를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이 키우신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드릴게요. 어머님이 혹시 실수하시면 제가 이해할게요.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도 저한테 화내실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서로 이야기해요. 화내고 참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대화해요.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말씀하시고 제가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40년 동안 오해하며 사는 일은 없겠죠? 어머님,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할머님 일기장 이야기 들었어요. 오빠한테서 할머님이 며느리분께 평생 사과하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어머님은 저한테 바로 사과하셨어요. 그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대물림을 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나중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어머님처럼 하고 싶어요. 실수하면 바로 사과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어머니. 어머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사랑합니다. 며느리 수연 올림.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이거 읽어봐요. 남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남편도 읽었습니다.
좋은 아이네. 그죠?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못하신 것, 우리는 하고 있어. 그래요.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혼자 달빛 아래 시어머니 비석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영희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지훈이가 결혼했어요. 수연이라는 착한 아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제가 수연이한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실수도 했어요. 화도 냈어요. 하지만 바로 사과했어요. 어머니처럼 40년 동안 참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대물림을 끊고 있어요. 어머니가 못하신 것,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하듯이, 어머니, 용서해요. 4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어머니가 일기를 남겨주셔서 그 일기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영희야. 잘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부탁이다. 그 밑에 제가 써놓은 메모. 어머니, 용서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제 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오늘 지훈이가 결혼했다. 수연이가 며느리가 됐다. 수연이가 편지를 줬다.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있어요. 대물림을 끊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며칠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훈이와 수연이가 왔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안겨왔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신혼여행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려요. 고마워.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신혼집으로 이사해요. 그래, 도와줄까? 괜찮아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청소라도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편지 읽으셨어요? 읽었지. 고마웠어. 정말요? 응. 수연 씨 마음이 다 느껴졌어.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 역할. 잘하고 있어. 지금도.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 나도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약속 지킬게요. 편지에 쓴 거. 나도 약속 지킬게. 좋은 시어머니 될게. 우리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40년 전 저와 시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것. 지금 저는 며느리와 하고 있었습니다. 소통, 이해, 사랑.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어머니가 못하신 것. 시어머니 일기장 옆에 제 일기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권의 일기장. 한 권은 40년 오해의 기록. 한 권은 새로운 시작의 기록. 어머니의 아픔이 제게서 끝났어요.
수연이한테 물려주지 않을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계실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걱정 마세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와 수연이가 결혼한 지 1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수연이가 왔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어서 와.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요리 배우러 왔어요. 그래. 뭐 배우고 싶어? 잡채요. 오빠가 어머님 잡채가 최고래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잡채는 말이야, 재료 손질이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님. 당면은 이렇게 삶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들을.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정말요? 그럼. 수연 씨 손이 빠르네.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님. 그래, 한번 먹어볼까? 맛을 봤습니다. 맛있는데? 정말요? 진심이야. 수연 씨가 잘 만들었어. 수연이가 기뻐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겠다. 그럼 지훈이가 엄청 좋아할 거야. 함께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어머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은 시집살이 어떠셨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힘들었지. 할머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차갑게 대하셨어. 40년 동안.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는 다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응. 어머님, 대단하세요. 뭐가? 끊으려고 하시잖아요. 대물림을.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할게요. 제 며느리한테. 고마워, 수연아. 이제 씨 빼도 돼요. 그냥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연아. 네, 어머님.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딸 지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뭐? 남자친구가 프러포즈했어. 정말? 응. 엄마한테 인사시킬게. 그래야지. 며칠 후 지민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 준석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와요. 준석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 지민이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이가 귀띔했습니다. 엄마, 준석이 엄마도 곧 올 거야. 인사하러. 그래. 며칠 후 준석 씨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석 어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지민 어머니예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애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돈되면 잘 지내요. 그럼요.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긴장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이와 준석이의 결혼식. 수연이도 도와주러 왔습니다. 언니, 저도 도와줄게요. 고마워, 수연아. 며느리와 딸이 함께 준비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 웨딩드레스 같이 보러 가요. 그래, 가자. 셋이서 드레스샵에 갔습니다. 지민이가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엄마 어때? 예쁘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지민이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잘 키워줘서. 엄마가 고마워.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수연이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감동이에요. 우리는 셋이 안고 울었습니다. 지민이의 결혼식 날.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민이가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민이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 살아라. 엄마, 저 엄마 닮아서 좋은 엄마 될 거예요. 지민아, 엄마가 수연 언니한테 잘하시는 거 봤어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지민이도 시집을 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편과 단둘이. 여보, 이제 우리만 남았네. 그러게. 쓸쓸하지 않아? 조금. 하지만 애들이 행복하니까 괜찮아. 그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 아이들한테. 당신도요. 우리가 대물림을 끄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수연이와 지민이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엄마, 두 며느리 한 딸, 셋이서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뭐 만들어요? 어머님, 레시피 노트에 있던 거 만들어요. 제가 쓴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저도 쓰기 시작한 노트. 여기 지민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와, 엄마가 이런 거 적어두셨어? 응. 너희들이 나중에 보라고.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지민이도 말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뭔데? 할머님 일기장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 아직 있어요? 응, 있지. 볼 수 있을까요? 왜?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제 방으로 가서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수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히 읽어. 네. 수연이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드셨구나. 지민이도 함께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신 거였어. 응. 하지만 엄마는 나한테 안 그랬잖아. 그러려고 노력했지. 엄마 대단해. 대물림 끄는 거.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일기 보면서 배울게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어머님처럼 할게요. 실수하면 바로 사과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고마워, 수연아. 그날 밤 혼자 시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영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 밑에 제가 쓴 메모. 어머니, 용서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제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대물림을 끊었어요. 수연이와 지민이는 저처럼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한이 저에게서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오늘 수연이와 지민이가 함께 왔다. 셋이서 요리를 하며 웃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시어머니가 꿈꾸셨던 것. 나는 이룰 수 있었다. 고맙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배웠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다르게 할 수 있었다. 사랑합니다. 몇 년 후, 수연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엄마가 돼요. 정말 축하해. 어머님처럼 좋은 엄마 될 거예요. 잘할 거야. 수연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손주. 어머님, 아기 안아보세요. 작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쁘다. 할머니 닮았어요. 그럴까? 네. 할머니처럼 착한 아이로 키울게요. 수연이가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님,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렇지. 엄마 노릇이 제일 어려워.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힘들었지. 하지만 견뎠어. 어머님, 고생 많으셨겠어요. 엄마는 다 그래. 수연이도 잘할 거야.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수연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혹시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님. 아이가 자라면서 수연이도 자랐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할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시대가 더 어려웠을 테니까. 그래. 하지만 할머님은 표현을 못 하셨고, 어머님은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제 아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한테 표현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잘할 거야, 수연아.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대물림을 끊는 거구나.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70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알았어. 수연이와 지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엄마, 병원 갔다며? 괜찮아. 큰일 아니야.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괜찮아. 너희들 바쁜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해. 며느리와 딸이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병원 동행, 약 챙기기, 식사 준비.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제가 확인할게요. 고마워, 수연아. 당연한 거예요.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구나. 서로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40년 전 제가 시어머니께 해드렸던 것. 하지만 그때는 의무였고 지금은 사랑입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훈이 가족, 지민이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건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수연이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만들었어. 할머니가 요리 제일 잘해요. 고마워. 지민이 딸도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저도 나중에 요리 배울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와 딸의 대화 소리, 남편의 따뜻한 눈빛. 이게 가족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님, 사진 찍어요. 그래.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날 밤 혼자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한 표정의 우리 가족.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못 이루신 것, 제가 이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대물림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2030년 10월 15일. 오늘 온 가족이 모였다. 행복했다. 시어머니가 꿈꾸셨던 가족.
나는 잃었다. 며느리와 딸이 나를 돌봐준다.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이게 다른 점이다. 40년 동안 나는 의무로 시어머니를 돌봤다. 하지만 수연이는 사랑으로 나를 돌본다. 내가 수연이를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배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 일기장과 제 일기장, 그리고 수연이가 쓰기 시작한 일기장, 세 권의 일기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권은 고통의 기록, 한 권은 치유의 기록, 한 권은 사랑의 시작.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마이너스 에필로그 마이너스 25년 후 수연이도 이제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수연이의 아들이 장성에 결혼을 했습니다. 새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 수연이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자.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두 번째 엄마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수연이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며느리를 맞이했다. 25년 전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며느리에게 잘할 것이다. 시할머니부터 시작된 고통의 대물림은 시어머니에게서 끝났다. 이제는 사랑의 대물림만 남았다. 그리고 시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80년도 더 된 낡은 일기장. 수연이는 이 일기장을 시어머니 영희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받았습니다. 수연아, 이거 너한테 줄게. 이 일기장을 보면서 배워.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꿨는지.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영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마이너스 시어머니 박순자. 그 밑에 시어머니 영희가 쓴 메모. 어머니, 용서해요. 저도 사랑해요. 마이너스 며느리 영희. 그 밑에 영희가 나중에 추가한 메모. 어머니, 저 해냈어요. 대물림을 끊었어요. 수연이와 지민이는 저처럼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한이 저에게서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마이너스 영희. 이제 수연이가 마지막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 저도 이어가고 있어요. 사랑의 대물림을. 제 며느리는 행복할 거예요. 안심하세요. 두 분 모두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며느리 수연. 수연이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를 위해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환영해.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천천히, 편하게, 함께 살아가자. 마이너스 시어머니 수연.